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이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빈비즈닷컴 통해서 미국 증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1.33%, 52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주가 하락, 주가 하락이 오늘 다우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3%니까 뭐 하락폭이 크지 않은 약보합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소폭 강보합 상승 마감했죠. 일단 야후 파이낸스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넷플릭스 주식이 실적 발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넷플릭스 주가는 현재 시간에 거래해서 잠깐 볼까요? 4.4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잠깐 이 야후 파이낸스 이렇게 좀 보면요. 일단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주가 폭락.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이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파월을 해임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비난을 하고 있고 파월을 해임하고 이제 그 자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쭉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더 아래로 좀 떨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이 아주 좋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지금 긍정적인 어떤 협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죠. 일단 이제 여기서 잠깐 보자면 지금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등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뭐 파월 간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지만은 실적 발표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오늘 다우지수의 하락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실적 매출 전망 하향, 이에 따른 이제 주가 하락. 그러나 또 넷플릭스가 주가를 올리면서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이제 실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씩 좀 이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26일입니다. 4월 26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시작하니까 한 12시 30분까지는 오셔야겠죠? 자, 장소 아주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능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 100m만 건강하게 걸으시게 되면 신한 L 강남타워, 여기 보이죠? 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신한 L 강남타워 3층 강의장에서 3층 1강의장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유동원 상무 모시고 유동원 상무한테 미국 시장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날 놓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장소가 이러하니 꼭 미리 문의를 주시고 오시란 말씀 당부드립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트럼프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혼조세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EU와 일본과의 이제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좀 이룰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죠. 어제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아 증시 상승 배경은 이제 일본과의 이제 무역 합의가 상당 부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로 인해 이제 아시아 증시 상승했고 국내 증시도 이제 상승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이 파월 의장 해임이 시급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X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 응? 트럼프 그 X 트위터 X 보게 되면 응? ECB도 계속 그 인하했고 뭐 음식료도 내리고 뭐도 내리고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불확실성, 우려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올해 매출 전망을 이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게 다우지수 끌어내렸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넷플릭스가 기대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 어제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은 일라이릴리죠. 일라이릴리. 대단합니다. 일라이릴리가 지금은 이제 체중 감량 약물이지 않습니까? 주사제로 투입하는 거.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던가요? 네. 여하튼간에 이 주사제보다는 알약, 네, 주사제 뜨끔하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이 체중 감량 알약의 임상 3상 네, 통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일라이릴리 주가 무려 14.24%나 네, 급등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 주가. 야, 이거 엄청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네. 요게 여기 주가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은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떠냐? 네, 급락했죠. 7.63%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체중 감량 약물 뭐 개발한다더라 이런 기업들이 일라일린이나 노보노디스크 올라갈 때 동반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 이 결과는 일라일릴리가 체중 감량 약물 특히 이제 알약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걸 이제 인정을 해준 셈이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기사 나와 있습니다만 이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일라이릴리의 주사형 체중 감량 약물 대안인 GLP-1 알약 5% 글리프론이란 네. 건데 이게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 회사 측에서는 자사의 당뇨병 및 체중 감량 알약이 환자들로 하여금 40주 동안 최대 16파운드 7.25kg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구용 입에 넣는 알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서 일라이릴리가 우위가 점했음을 확고히 했다는 거죠. 같이 이제 개발에 참여한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는 주가를 급등했고 노보노디스크는 조금 전에 봤지만은 주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죠. 국내 체중 감량 약물 이것저것 한다는 거 다 오르진 않고 분명히 주가가 또 하락하는 종목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요걸 이제 보시죠. 요거 보시죠. 일단 주가 이렇게 다우지수 보게 되면 야 이게 뭐 이렇습니다 지금. 변동성은 아주 크진 않지만은 시장이 좀 그렇죠. 나스닥 지수 한번 찾아보시죠.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도 변동성이 일단 크지 않은 점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자, 주요 흐름 보시죠. 일단 원달러 NDF에서 원달러 환율은 1417.40원이네요. 달러 인덱스는 99.13포인트. 10년물 국채금리는 4.33으로 좀 올라섰고요. 반도체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4.32달러로 상승 마감했고 VIX 9.16%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VIX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제는 오르고 또 오늘 하락했지만 변동성은 좀 낮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S&P 500 맵을 보시죠. 엔비디아 추가로 또 하락했죠. 엔비디아가
2.87%, 101.49달러를 기록하고 있네요. 애플은 상승했고요. 일라일리, 존슨앤존슨 상승,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무려 22.38% 급락했죠. 이게 이제 다우지수를 크게 하락으로 좀 이끌었던 요인. 월마트나 코스트코, P&G 등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엑슨모빌, 쉐브론 등 유가는 상승했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림상에서는 기술주 혼조,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산업재, 유틸리티 등은 상승 마감했다라고 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차트 볼까요? 애플 1.37% 상승 마감했고, 자 엔비디아 2.87 하락입니다. 어제 좀 아래 꼬리를 좀 달았는데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밀려났습니다. 오늘 또 국내 반도체주들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는 이제 끌어올려졌는데 오늘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힘을 못 쓰면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거죠. 브로드컴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일라일리 오늘 체중 감량 알약 약물보다는 이제 알약을 경구용 체중 감량제 연구하는 기업들한테는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워낙 일라일리에 지금 경구용 체중 감량 알약 임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바이오 업계에서도 좀 TV가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TSMC, 테슬라는 주가 변동이 거의 없네요. 대략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ECB가 이제 작년 6월 이후에 7번째 금리 인하 있죠. 우리는 어제 이제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 이제 금리 인하가 유력합니다. 지금 1분기 역성장이라고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2.75%, 유럽 중앙은행 ECB는 2.25%로 마감했죠. 자, 트럼프가 이제 수개월 동안 파월 연준의장에 해임을 하겠다고 이제 의논했다는 얘기인데, 워렌 그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게 되면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네요.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 상승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국내 증시는 여전히 외국인 순매도. 근데 이제 우리 시점은 우리 시장은 이제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만 잘하는 거, 방산, 조선 이런 쪽 강세지 않습니까? 여전히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8% 넘게 올랐는데 폴란드 K2 수출 1차 계약 총 180대 중 올해 82대를 인도할 예정이다. 자녀분 2차 계약 기대도 유효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방산주 좋았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 항공우주, 플러스 K 방산 ETF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제 AI 이 100조 투자 공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웹툰 도서관 현장 간담회 영향으로 이제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또 한덕수 총리 관련주도 뭐 시장에 좀 나오면서 인맥 관련주로 또 부각된 종목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뭐 항시 보게 되면 이제 인맥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어떤 정책 뭐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주가도 너무 또 이상급등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포커스를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은 1분기 어닝 시즌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럼 우리가 1분기 실적이 뭐 그나마 좋은 건 K뷰티, K화장품, K푸드, 그 다음에 뭐 뷰티는 어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잉글루드랩이나 CNC 인터내셔널, VT, APR, 코스메카 코리아, 마녀공장 등 올랐고, 미용 쪽으로는 필러, 보톡스 이런 쪽
리쥬란 이런 관련주들 상승세 여전히 좀 양호하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 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스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이 눈에 띄죠. 코스닥은 시총 상위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런 쪽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휴젤,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등 K-뷰티 관련주들 이 시총 상위에서 뭐 실리콘투도 좀 움직인 모습도 있습니다만 움직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특징주로 부각되는 종목은 대부분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책 관련주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